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변인, 상생소통 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 설명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받고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 후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대변인, 상생소통 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947만 5천 원을 증액한 58억 8,3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시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체 홍보비 2억 원과 노후화된 사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서버 이관료 660만 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계획에 따라 추가 근무수당 257만 5천 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상생소통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이문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76쪽입니다.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교부한 보조금이 이자가 발생하여 71,742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 후 반환받은 집행잔액 112만 1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77쪽입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억 2,043만 1천 원보다 320만 원 증액한 19억 2,363만 1천 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물 외벽과 창호의 실리콘 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869쪽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잔액과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 19억 2,547만 6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870쪽입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7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6,800만 원보다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미원면 미원일리 농로포장공사는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액 4억 5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남일면 가산삼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일부 구간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기정액 2억 원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읍 봉산삼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사업 예정지가 오송 3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정액 3억 6천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먼저 낭성면 문방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미원면은 가양일이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 원, 화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덕면은 사망일이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계산일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면은 효촌일이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이면은 남계삼리 세천정비공사에 5천만 원, 남계일이 도로사면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이면은 상발리 농로포장공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872쪽 801이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 원, 문동리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도면은 노산일리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 선동일이 사면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송읍은 정중삼리 산책로 개선공사에 1억 원, 오송호수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내면은 석화일리 아스콘 더씌우기 공사에 5,500만 원, 월곡육리 아스콘 더씌우기 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3쪽 궁연일리 아스콘 더씌우기 공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은 장남리 도로사면보호공사에 4천만 원, 덕촌일이 아스콘 더씌우기 공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읍은 가자삼리 도로사면 정비공사에 3,500만 원, 유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읍은 덕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이면은 석화 서당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대길일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875쪽은 타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액된 2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189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할 청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40만 원,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렴 골든벨 운영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의 인재양선 팀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관 인재양성팀장 박미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인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868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3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19만 4천 원이 감액된 2,083억 5,7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설명입니다. 78쪽입니다. 24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 100만 6천 원과 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 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97쪽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액 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제휴카드 적립금 5,5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24년도 장기 교육 수료생 1명이 의원 면직함에 따라서 교육훈련 경비 반납금 2,9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93쪽입니다. 2025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36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청 구내식당 2개소에 야채 절단기를 구입하고자 8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825만 1천 원이 증액된 369억 7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552만 6천 원이 감액된 40억 7,8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라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1억 9,89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390만 9천 원이 증액된 95억 2,3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통장 체육대회 사업보조 1,200만 원, 지역공동체 제한공모 사업보조 787만 원, 청주시 자한봉사센터 이전 시축시설비 9억 7,62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2천만 원, 재해동포 대상 요양보사 자격 취득 지원 사업보조 5천만 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일반 수용비 5,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1,986만 8천 원이 증액된 147억 7,3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 운영 위탁사업비 1억 8,500만 원,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비 2억 9천만 원, 청주시 통합예약 시스템 기능 강화 전산 개발비 1억 9,600만 원, 통합예약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분리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6,700만 원,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비용 17억 1,158만 5천 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서버 구입비 1억 5천만 원, 거리 공연 지원 시스템 활성화 행사 사업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AI 자율제도 선도 프로젝트 위탁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350만 7천 원입니다. 135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7,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6쪽 지출 계획으로 시금구 예치금 4,53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 기금 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일반 기구 사업 2건으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 4천만 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임 예산 규모는 424억 8,96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3%인 177억 3,28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 수입이 기정액 대비 28.58%인 2억 4,47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54.33%인 21억 1,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76.85%인 153억 6,90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임 예산의 규모는 19억 2,547만 6천 원으로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19억 2,547만 6천 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5,242억 72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인 244억 1,4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 예산액이 3,121억 29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인 155억 6,75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 예산액은 827억 3,76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12억 7,39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액은 842억 5,69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8%인 46억 7,6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7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인 6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직별 내역은 상생소통 담당관 세출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10.24%인 6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세임 예산안은 기타 이자 수입, 그 외 수입,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일반 수용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289억 9,017만 7천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예치금 회수 세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173억 2,85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인 13억 8,66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 기금은 7억 8,68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8%인 7,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89억 9,017만 7천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기정액과 동일하며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105억 4,51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7%인 1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39%인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69억 4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2억 6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10억 5,350만 원, 5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4.12%인 4,5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 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인범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 상생소통관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상생소통 담당관 이문수입니다. 여기 지속가능발전 이 협의회에서 하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대학,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포럼,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제 가로소 돌보미,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거 공유 냉장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생소통 담당관 이문수입니다. 시민과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돌봄 사업은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심 정원을 조성하고 또 관리를 통해서 가로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그래서 가로수 돌봄이 네트워크를 협약을 한다거나 또 돌봄이 모집을 한다거나 또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동네 가로수 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돌보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그렇게 사업이고, 공유 냉장고 사업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공유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저기를 한다거나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MOU를 협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단을 구성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럼 공유 냉장고 이거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다가 사업을 잡아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로수 돌보미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직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이거를 돌보거나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이 시민 단체나 이런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돌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경로당에 2층에 저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공유재산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공유재산 이거 비용을 부담합니까? 공유재산적인데? 이게 시소유 건물인데요. 1층은 서운동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여기 지속협 사무처 직원들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또 청년 정책 담당관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그 600만 원, 연 600만 원 정도 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내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인데도 그 임차료를 그렇게 내요?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그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주머니에 예, 넣는 그렇습니다. 결과 아닌가? 예, 그렇지만 또 그게 세입 그 처리 과정에서 또 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 절차대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 그죠? 82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쾌적한 곳으로 옮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시 여건상 또 옮기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제 우기에 이렇게 창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서 사용을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나 이게 공사하는 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인사 담당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직원 출산 축하용품 드리는데 이거 110명인데 내복 등 외 6종인데 이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한 사람 앞에? 인재양성팀장 박미입니다. 1인당 20만 원 한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용품은 6가지가 뭐예요? 혹시? 애기 우주복하고 겉싸개하고 배냇저고리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용품으로 예, 준비해서 하고 꼭 있습니다. 필요한 거로 해서 좀 나중에 추후에 좀 더 많이 좀 금액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예산 설명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상향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책정을 해서 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저기 했습니다. 여기 정보통신 포트홀 관련해서 예, 정보통신과장 임민수입니다. 이 포트홀 이거를 12월 말까지 어쨌든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차량 보면은 30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떠한 차량에 이거를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제 버스에 18대 달고요. 그다음에 구청 관용차에 12대를 달 예정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 4대, 분진 차량 4대, 그다음에 구청 공용 차량 4대에서 이렇게 시험 삼아 운항할 예정입니다. 요걸 좀 하면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이걸 좀 길에 이런 뭐 구멍이 생기거나 균열이 가거나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 이런 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이 지금 뭐 싱크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좀 안심을 주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하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차량에다가 그 차량에다가 이렇게 써서 글씨를 써서 이런 차량이 이렇게 좀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보통신과장 임민수.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저기 시민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알려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 정우통식 과장님은 우리 남효원 의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원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호 의원님,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부터 저 질문하시죠, 이렇게. 정재호 의원님부터. 네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관님께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에 청년 골든벨 하나 개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부 설명자를 보니까 이 150명 대상에서 이제 퀴즈풀이도 하시고 뭐 교육도 하시고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네, 조금 죄송한 말씀 올리면 사실은 최근에 청주시 공직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도 많이 됐었고 시민 전반에 좀 관심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좀 특수시책이나 이런 좀 강화된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가 많은데 조금 사업 좀 청년 골든벨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 포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사관 이재춘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뭐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이제 청렴에 대한 거를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 인식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처분을 지금 법적인 처분 페널티 말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페널티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다는 그 비교를 안 했지만 뭐 광역 두 군데 기초 충북 기초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4월 초부터 이제 개인들한테 카톡으로 그 음주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제 페널티에 대해서 좀 자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책은 저희가 이제 또 청렴도 평가도 대비도 하지만 또 직원들을 조금 더 주입식보다는 좀 편하게 청렴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페널티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대안이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러면 뭐 최근에 강화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계속 적용을 좀 해보고 있고요. 통계 분석을 보면 물론 완전히 근절돼서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발생되는 건수는 좀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인지는 이해는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페널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좀 다양화도 하고 좀 접근 방식은 좀 다양하게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현 시점에서 청년 골든벨 하나로 이렇게 좀 충분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조금 동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단순히 청년 골든벨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뭐 그 청년 교육을 여러 가지로 좀 시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청년 학습이라든지 또 이제 청년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신규자 그다음에 이제 보직 또 임용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렴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그 뭐 사업 자료들 한번 조금 목록만 좀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저희 앞선 사실 3년간도 참 질의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본의원이 현장에서 느낄 때 워낙 만족도도 효과성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동안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 왔죠. 물리적으로 이제 예산상 축소가 많이 되어 왔고,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는 2억 규모로 하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는 2천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좀 계산하신 거지 않습니까? 자청정과장 김남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축소를 하시는 겁니까? 네. 상반기까지는 네.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담은 예산이고요. 하반기에 예산 반영한 내용은 순수하게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도 사실 타지자체 대비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보셨습니까? 지금 네. 작년하고 거의 사업 규모는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그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라 운영비 사업 24년 대비 예. 올해 본 예산만 40% 이상 감됐는데 비슷한가요? 그 인건비나 그런 게 많이 축소가 돼서 좀 운영비나 인건비 쪽에서 많이 좀 축소가 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중복되고 유사한 거는 좀 그런 거는 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적게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예, 관련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사실은 뭐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타지자체 대비 사업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타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하겠다고 이번에 하셨는데, 그 활성화재단이랑 여러 가지 협의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 제가 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행정 절차 평가나 성과 평가나 기본 계획이나 용역이나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활성화 재단화하고 이렇게 오고 가면 문서적인 거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이 활성화 재단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행되지도 않고 지금 예산 계산하신 거고요. 첫째, 그래서 어떤 1억 원 이하인 사업으로 해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사실은 상당히 무기력하게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활성화재단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거의 첫발 내딛었고, 현재도 인력 부족 이슈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됐으니 통과를 해달라고 지금 제출이 된 건데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부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본다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상반기에 종료가 되면 마무리 지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금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다 이제 관에서 운영하겠다고 상당히 중차대한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절차 없이 예산만 통과돼서 이렇게 간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랑 또 중지를 모아보겠지만 본 의원은 좀 쉽게 동의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마을 공동체 위탁하는 내용, 활성화 재단의 사업을 위탁하는 공공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분예산하고 지금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활성화 재단에 가야 된다, 위탁해야 되는 이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듯이 활성화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을센터도 이제 거기에 활성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도시재생하고 복지나 다른 농업이나 상권을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 활성화재단에서 마을 공동체 업무도 같이 말이 마을 공동체 업무지, 공동체라는 건 도시재생 안에서 지역 공동체, 뭐 상권 활성화 공동체, 농촌 활성화 지역 그런 부분이 다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재단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식이나 이제 수행자가 어디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대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활성화재단으로 갔을 때 장점들을 좀 잘 말씀 주신 것 같고, 뭐 그에 따른 우려나 사실 약점이 아예 없다고는 또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절차 이제 성과 평가나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항에 이제 활성화재단 관련 담당 부서 과도 같이 의논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평가나 뭐 심의회나 그런데 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 지속적인 운영이나 그 전문적인 뭐 그런 사항, 그런 내용을 지금 활성화재단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문서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내용 제시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무리하면서 뭐 저도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하고 계신지는 좀 알겠는데, 뭐 문서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럼 과도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협의가 됐었다, 지금 주요 뭐 쟁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적으로 논의가 되고 나서 좀 실제적인 이런 예산 얘기를 좀 하는 게 단계상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다른 의원님들과도 더 고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충분한 내용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이제 공문이 뭐 문서로 남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제시를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좀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식하고 가시죠, 뭐 이문성 의원님. 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그 보충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 의원님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에게 설명이나 간담회 같은 형식을 좀 빌어서 말씀은 좀 하셨나요? 자청정과 김남입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5년 동안 공들여서 이뤄놓은 성과나 결과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기대하는 바도 많은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활성화재단으로 뭐 이러이러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그래도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절차적인 거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게 확정적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그 내용은 이제 하려고는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시면 네네. 지금 이제 1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마을 공동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대선이라 또 사업이 중단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을 공동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 활성화가 됐던 건데 활성화 재단으로 들어가면은 결이 다른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 계상한 그 2천만 원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 뭐 광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예의상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그 말씀하신 김에 그 재외동포 201페이지에 보면 네.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관을 어디 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요 이제 교육 방법은 저희가 이제 청주시에 이런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취득할 수 있게 운영하는 기관이 12군데가 있거든요. 네. 12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걸 안내를 해주고 개인들이 그 학원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개인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느 기관을 하나 학원을 하나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논의도 해봤는데 저희가 다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하는 기관들이 다양한데 어느 한 특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어디 특혜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내포되고 있어서 그 요양할 수 있는 기관을 좀 그 50명 되는 외국 국적 가진 동포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개개인 개인 맞춤형 맞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이제 전달해주고 이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쪽 분들 그리고 중국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얼굴 모형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화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서 좀 강성인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이렇게 가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것도 저는 염려가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좀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요소로 우리가 어디 정해줘서 가는 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떤 뭐 감점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속에 좀 녹여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이걸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육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으면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할 적에 그런 내용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민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개인마다 한테는 이제 페널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일부를 저희가 보증금으로 받고서 만약 취득을 안 하게 되면 취득을 안 한다든지
도중에 하차를 한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회수했던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그런 내용을 좀 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 사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과장님도 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거고, 그거는 잘 알았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그 민주평통 현판이 뭐 낡아서 올라왔겠지만 굳이 이걸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셔야 되나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이제 위원분들 회원분들이 이제 건의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셨고요. 또 가 보니 현판에 뭐 나무로 대다 보니 민주평통 자문위원 협의라는 게 시커멓게 해서 그냥 시커먼 현판으로밖에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 때 반영 올렸습니다. 네. 요것도 좀 네,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이재천 감사관님 22년도에 왜 이제 감사관에서 근무하실 때 청년 골든벨 그거는 온라인으로 하셨었죠.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때 거기 근무하셨었나요? 아닌가요? 제가 그때 근무는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사팀에 있어서. 그러셔서 잘 모르셔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제 22년도에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네, 그때는 아마 대면으로는 아니고. 예. 네, 온라인 한 걸로.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사실은 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요. 22년도에 하고 23, 24 안 하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 어쨌든요. 이게 가랑비에 속을 쫓는다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금방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청렴도가 뭐 지금 좀 하락이 많이 됐는데 이게 반영 목표를 잘 달성을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거 좀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2월달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되는 대구 이제 북구를 벤치마킹해서 온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마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150명 정도가 뭐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때보다는 더 참여도도 높고 좀 더 청렴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실의 남석화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199페이지 시정연구원께 올라왔어요. 감액인데. 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 내용 잠깐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2024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순세기금이 8천에서 3억 3천으로 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감액을 하는데요. 인건비 2명분 5,200만 원 정도만 빼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출연금에서. 인력 채용이 좀 잘 안 되나요? 지금 인력 채용이 올해 상반기에 2명 중에 1명만 채용하고 1명은 채용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그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명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좀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염려 많이 했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이걸 들고 오셔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14%가 넘어요. 이거 감사관의 감사 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저희들도 이 순서계 잉여금 오차가 좀 심한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임윤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채용을 인건비 쪽에서 좀 일부 남았고, 또 용역을 하면 그 용역 수탁을 받으면 용역까지 그 30%는 수익을 잡고 70%는 용역 수행하는데 경비를 쓰는데, 그 절감을 해서 실적으로 그 70%를 다 안 쓰고 수익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 순세기금 작년에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 신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고요. 이게 사례를 보면은 보통 이제 행안부,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여기에서 5% 이상 잉여금을 반납하게 되면 뭐 좀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최소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전 경영실장도 없고 사무직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작년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자꾸 무리해서 하시지 마셔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다행히도 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비켜나갔을 수 있지만, 자꾸 무리해서 확장하고 무리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엉뚱한 데서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26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출연금에서 좀 감을 시킨 게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금을 감을 시켜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 정책기획과에서 좀 깊이 관여하셔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그 업무 처리 미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그런 좀 작년에 했던 부분을 경험 삼아 더 좀 확실하게 좀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 이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한 서너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의 173페이지인데 사진 DB 시스템 서버 이관하는데 660만 원을 든다고 그랬어요. 서버를 이관하는데요. 뭐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관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20년 된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누리집 하단에 보면은 네. 청주 갤러리라는 그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사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구축년도가 20년 전인 2005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외장 하드 형태인 그 단독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망으로 연결을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 근데 클라우드로 탑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66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이사 비용이라고. 이사 비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고 사진 DB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네. 220만 원 갖고서 되겠습니까? 이사 비용이 아니,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DB 교체는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200 갖고 돼요?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라. 업그레이드요? 네, 교체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교체가 2,200 갖고는 안 될 건데 업그레이드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교체라고 그래갖고 2,200 갖고 안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그러고 인사 담당관님한테 193페이지인데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제도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상 소송을 당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험료가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걸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송 참사 이런 게 있으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든요. 페널티를 먹고. 근데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럴까요? 인재양성팀장 박미희입니다. 이 보험은요,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네.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일괄 가입하도록 있습니다. 연구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알고 일괄 있어요, 가입하고 시스템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 없이 그냥 1인당 금액이 4,628원 단가가 결정된 다음에 인원수로 그냥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1인당 3천만 원씩 한 건당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회로 돼 있던구만요. 1억 2천까지. 네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페널티가 무슨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먹거든요. 책임보험 이런 거. 보통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액이 돼갖고 뭐 이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액 사유가 아무리 평가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뭐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돼갖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페널티 없이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돼서 계산이 미적용을 됩니다. 했다 얘기죠. 네. 페널티를.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그 이문성 의원님이 재해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동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재해동포 중에 유학생을 거의 해주던구만요. 유학생이 아니면 구직하는 외국인 중에 구직 비자라든지 대학생들 중에 학생 비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2027년까지 7만 9천 명이 모자라요.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우리 요양사 주변에서도 많이 따고 있거든요. 외국인만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형평성 시비가 없잖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외국인 중에 조선족을 겨냥한 건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복지 파트에 있는 부서에서 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도 지금 많이 이제 필요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비자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비자, 취업 비자라든지 구직, 취업 비자하고 재동포를 대상으로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할 거고요. 아마 이게 이렇게 국민 동포청에서 취업화 이렇게 추진하는 하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원님은 우리 내국인도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2만 7천 명 중에 내국인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을 한가 봐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국적 동포들을 취업 활성화도 해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청주 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한테 여쭤볼게요. 202페이지인데 두 가지를 질의 드리는데요. 첫째는 우리 남이번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된 거죠? 예, 정보통신과장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서 이제 국비와 도비가 7억이고 나머지 12가 3억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12가 2억 9천이고요. 그러니까 예, 2억 9천 그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10억이냐고 전체가. 예, 총 예산은 10억이고요. 예. 국비가 5억 8,500, 도비가 1억 그건 알고 5천.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잘 가져오신 거예요. 하여튼 7억 정도 들여갖고 포털 관리 조기 발견해갖고 좀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요. 예. 그래서 그 공모사업 잘 응모를 하셔갖고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리 공연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2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 정보통신과장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2천만 원을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은 어떤 보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정보통신과장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거리 공연 지원 시스템 사업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공모한 스마트 가로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안길이랑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가로등 자체에 이제 마이크나 이런 스피커 시스템 이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 4개소가 있습니다. 성안길이랑 그다음에 두꺼비 원흥이 공원이랑 주피터 공원, 초정문화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에서 이제 거리 공연자를 매월 한 주 1회 정도 해서 5개월 동안 한 개소당 20회 정도 공연을 시키고 또 이제 그 4개소를 다 이렇게 투어를 다 하는 분들은 스탬프를 찍도록 해서 그 투어에 대한 보상을 또 한 20명 정도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4개 장소가 예.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과연 흥행이 될까요? 이걸 하는데. 예, 현재도 사실은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 자체가 사람들 통행이 많거나 이렇게 집중 다중시설 이런 곳, 또 저희 청주에서 좀 상징적인 곳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활성화, 코로나 이후로 이제 활성화 대책을 못 세워서 좀 약간 지금 이제 운영 정도가 좀 미흡하긴 한데, 이런 보상 제도를 하면 꿀잼 도시 차원에서도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과연 흥행에 성공을 할 건가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부산 같은 기장군 같은 데서는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사실상 이 거리 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거리 문화. 그렇죠? 예. 그 취지인데 장소랑 시스템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 같은데 월별로 스케줄을 세워갖고 90분 정도 야외 공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일이서 무슨 음악에 관련된 무슨 밴드 또는 색스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올린 거리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무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지 우리 청주처럼 무슨 초정 같은데 90분 정도 만약에 공연을 하는데 이게 과연 흥행이 장소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장소를 일일해서 청소년 광장이라든지 말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성안길 같은 데서 이렇게 지금 이벤트성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술단체 이렇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야지
보니까 너무 장소가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뭐 초종 가서 초종 물론 좋습니다. 뭐 저 주말 같은데 몰릴 수도 있겠지만은 장소 선택을 한번 고려를 예산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고요. 장소 선택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좀 번화가 같은 데서 외국 가면은 거리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지금 얘기했던 뭐 어디 장소가 그렇게 많은 장소도 아닌데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고리 공연 총체적인 그런 시스템은 문화예술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그 이문성 의원님께서 이 거리 공연 시스템 자체를 문화예술가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문화예술가랑 협의를 작년 12월에 했지만 인력이나 뭐 예산에 따라서 올해는 받지 못하겠고 올 12월에 다시 이제 협의하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리 공연 시스템은 예전에 이제 국비공모로 했던 스마트 가로등에 따른 이제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이제 딱 확정이 이미 거리가 그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이렇게 4개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문화예술가 저희가 이제 거리 공연 시스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원도심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원화적 그런 개념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거리 공연 활성화도 하고 저희 이제 공모 사업했던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활성화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면 지금까지도 좀 그 거리 공연이 미흡했던 건 아닙니다. 신청이 많았었는데 그 이제 그 사정에서 좀 취소되는 건 있었지만 여태껏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봐주셨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문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는 관광과 업무예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서도. 예, 정보통신과에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스마트 이 예산이 10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인데 이래서 공무사업도 아니고 문체부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오히려 이런 거리 공연 한다고 하면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해갖고 제대로 그 문화예술단체들이랑 소통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서로 다 일정도 조율하고 언제 할 건가? 네? 지금 날짜가 지금 픽스됐습니까? 아니 지금 계획 단계이고 예, 이상입니다. 그래 미흡한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호철 의원입니다. 신하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안전위 소관이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173페이지 김기현 대변인님. 네,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 660만 원은 업그레이드되는 이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시정 홍보 사진 촬영 관련된 인하에 된 부분 또 뭐 여기에 따른 인하에 된 부분에 게시된 부분 이런 공간도 혹시 뭐 따로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게시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본청 청사 계단에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에 서버에 올라가는 거는 그 시민들 표창이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자료 사진들 이런 게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거리로 인해 가지고 시정 활동에 대한 어떤 사진 어차피 인하도 할 것이고 다 할 거잖아요. 게시도 할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은 660만 원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알고 있을 거고 나머지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시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활용하고 있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아, 공간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저희가 홍보 게시판 이외에 따로 없나요? 네, 예. 다른 공간은 예. 지금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젊은 시민들, 젊은 층에서는 얼마든지 뭐 서버를 이용해서 뭐 인터넷을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해서 볼 수 있겠지만 또 시민들이 또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을 들려서 아니면 또 어디 공간을 들려서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어떤 갤러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지금은 저희가 임시 청사를 쓰고 있어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청사가 지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6페이지. 청년 이문수 담당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 세부 사업의 2024년 국제 한중일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 대회 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아, 이건 다른 적인가요? 다른 적인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꼭 빼고. 자료 20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나입니다. 네네네. 세부 사업 보면은 이 통장 체육대회 관련돼서 늘 궁금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1인 곱하기 예산일 건데 타 시도를 제가 뭐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이 통장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이 매번 이 통장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이 통장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다른 지역에는 대략 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씩 책정이 되나요? 지금 이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네. 분석을 해보고 이제 살펴보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북도 관내를 보면 14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요. 9만 원도 주는 데도 있어서 저희 같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1,8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개발하다 보면 지금 1,900명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너무 체육대회 하는 이거에 이 통장님이 그냥 단순한 이 통장님들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 현장에 항상 나가 계시고 또 고독사 뭐 노인분들 살펴보고 하는 취약계층 살펴보는데도 또 이 통장님들이 앞서서 하고 노고가 지나치 어려움이 많고 힘드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노고나 격려를 유도해서 이제 체육대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계속 사업비가 행사비가 모자라서 본의원이 봐도 예, 예. 체육대회 어떤 시설, 네. 운영 관리비, 또 이벤트 사업, 뭐 전체적으로 봐도 매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뭔가가 꼭 이 통장 체육대회가 화려하다, 어떤 질적으로 좀 많이 갖췄다, 이거보다도 뭔가가 좀 허전하고 매번 부족한 듯한 어떤 그런 이 통장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군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살펴보고 네네. 다른 지역이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더 이상 주는 데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이 봉사인데 봉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의 어떤 그런 대회를 하는 건데 이런 예산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내용, 의원님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체육대회가 도래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예산이나 물가적인 것도 많이 이제 20% 이상이 지금 증가된 상황이라서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네, 네, 잘 좀 알겠습니다.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철 의원님 다 끝나셨나요?
정태원 의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정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 청렴정책자문위원 이게 지금 7명으로다가 이제 구성안을 보니까 시의원하고 그 기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네, 감사관 이재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은 보내놨는데요. 네. 아직 접수는 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명만 빼고 나머지는 선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게 이제 그 조례가 이제 작년에 조례가 이제 그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가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지금 운영이 돼서 우리 이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렴도 면에서 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그 공무원들한테 지금 카톡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우리 그 의회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사실 의회는 저희가 보내진 않았는데요. 이제 보내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 지금 조직도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까지 해서 지금 4,900명 정도가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세 번 보냈거든요. 아직 의회 그 직원들한테는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질문을 던져본 건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공무원들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의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도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 의회하고 잘 그 협의를 좀 해서 의회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보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저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도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석합니다. 이 시정연구원 때문에 이제 전에도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도 했었는데, 몰라 본 의원이 그 시정연구원을 가서 보고 과연 이분들이 우리 그 시의 정책에 그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 뜻이냐면, 지금 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그 지원관도 그 전에 보면 박사학위자들이 이제 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연령대로 보든지 뭘로 봤을 다 보더라도 전혀 경험도 없고, 박사학위 금방 받아가지고 그냥 연구원 들어온 그런 느낌을, 몰라 이제 그 제가 지금 심사는 안 해서 근데 그 시정연구원 그 뽑을 때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원이 그 모집이 안 됐으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 연구원을 뽑아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저희 의원님 저희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정연구원에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 4월 달에는 저희도 직접 현장 나가서 그 점검도 했고요.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도 인력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두 명 모집을 했는데 한 명만 선발됐고 한 명은 신청자는 있었지만 자격 기준이 안 돼갖고 선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실질적으로 전문가 그룹과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연구원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이 이제 태동이 돼서 어차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인선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연구원하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선별 과정에 좀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님께 지금 지난번에 우리 허철 의원님이 체육대 관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통장 워크숍 할 때 본 예산 할 때 워크숍이 2,200 당초 예산이 2,200이었었는데 1,300만을 50%도 더 증액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통장 체육대인데 5천인데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본 예산 할 때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줬는데 요번에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8천을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요번에 또 1,0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15개 리통이 신설된 거예요. 이게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증액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본 예산에 1,000만 원 올리고 또 추경에 또 1,000만 원 올리고 이건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당초에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본 예산에 해줬어야 되는 거고 이건 예산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추경에 해줄 거를 왜 본 예산에 안 해주고 이렇게 쌍심지를 키고 보여야 되느냐 이거죠. 과장님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 예산과 찾아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8천만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가에도 역시 이제 8천만 원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본 예산 할 적에는 1,0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어디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워크숍은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이 통장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워크숍 몇 분이 가는 거예요? 80분이
43개 읍면동에 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가십니다. 그럼 100명 정도 되겠네. 네, 관계자까지 해서 100명이 이게 2,200 가지고 안 돼 가지고 1,300을 두어서 3,5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억 안 나시죠? 계속 2,200. 당초에 워크숍 예산이 2,200이었었는데 1,300을 못해서 3,500이 됐다고. 그러면 100명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가는 거지. 그죠? 물론 이거는 본 예산에서 예산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 체육대 이런 거 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여기서 논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초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본 예산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이걸 1,000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3,000을 올렸으면 2,000을 더 가지고든지, 지금 모양새가 지금 아주 안 좋게 생겼는데, 이거 예산과에서도 이걸 부기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200으로 된 거는 예산과에 이제 내부 방침에 20%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1,200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통장들 주거 위주로다가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조치 완료됐습니까? 이 통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듯이 주민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위촉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담는 내용은 주민록 사항에 맞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이 통장을 위촉할 적에 그걸 확인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다 해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문 발송했다고 돼 있던데, 네. 저기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면은 시정령이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 통장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격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다 살고 주거 여부에 판단하는 거는 읍면동장이 주거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완료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우려하는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하고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행이 안 되는데 시장 명으로다가 공문이 나갔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거는 시장령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법에 이제 거주 여부를 읍면동장이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읍면동이 판단하면 그거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되는 거고, 만약에 거주를 안 해서 말소를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위촉 사유가 되는 회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남인보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자치위원 우리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께 요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 요거 좀 죄송하지만 좀 목소리를 조금만 밝혀야 되고 좀 크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저기 김남희 찾아가는 네. 이동목욕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나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이거 목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대상이 누구를 하고 있으며 차량을 어떻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이게 특수 차량이라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서비스를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를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가지고 특수 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5월 이전에 차량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사업은 저희가 잠시만요. 청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에 하는 거는 장애인 미등록자 및 장기 요양 등급에 거동불편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좀 중복되지 않게 네네.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목욕을 하는데 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중증장애인들 전신마비 아니면 거동 어려운 분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그런 만족도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있는데 이거 앞으로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뭡니까? 예,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식인데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마을 방송을 핸드폰이나 집전화 또 모바일 앱 또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네. 그런 알고 스피커를 있습니다. 다 받으시는 아주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제 지금 AI 시대고 또 스마트폰 시대니까 마을 방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듣던 걸 스마트폰 통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또 마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스마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마을 방송을 마을에 없었어도 볼 수 있게끔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이런 시스템인데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억 5천 갖고 우리 동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 방송 시스템은 이제 저희 아파트나 그런 데를 제외하고 외곽의 마을이나 이런 기존 스피커 시설이 돼 있는 그건 아날로그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폰 통해서 1억 5천을 드리면은 우리 마을 방송 청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설치된 곳은 517개 마을이 이제 돼 있는데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신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버를 통한 거라서 지금 이제 현재 설치돼 있는 마을 방송 517개 마을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저희 주택가라든지 이게 부분이냐 전역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 저는 1억 5천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517개 마을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청주시랑 읍면동 다 해당이 소화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억 5천 갖고. 예, 이제 읍면의 리는 다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동은 이제 주택가라든지 이런 아파트 외에 일반 노후된 주택가 이런 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연천군 같은 데는
뭐 이게 돈이 예산이 삼척시 같은 데는 2억 2천 정도 되고 딴데 뭐 통영시도 2억 3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좀 싸단 말이에요. 양구군도 3억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값인데 이걸 갖고서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 산정을 해본 거고요. 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 휴대폰 등록을 하시면 어느 마을 거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이제 이장이든지 뭐 분회회장이든지 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마을 방송한 걸 예, 그 당시에 못 듣더라도 그 또 예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뒤늦게라도 좀 들을 수 있게끔. 예, 언제 그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5천 갖고는 다 소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전문 쪽이 아닌데도 많이 그 공부해 오셔서 질의 답변을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너무 깎으신 건 아니죠? 네,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잘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하면서 고맙습니다. 또 추가적인 건 또 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우리 회계과장님 업무가 많으시고 과부하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 또 이제 특별 안 오셔도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또 네, 오셨네요, 관심 그죠? 가져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발언도 없고 그랬는데 그죠? 민원과장님도 오셨고 그죠? 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이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생과장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이제 뭐 5년 더 연장됐지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 좀 해보셔갖고요. 쉽게 말하면 그 많은 금액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 걸 한번 좀 분석해서 또 연말에 또 우리가 또 예산 세울 때 또 참조해야 되니까 그죠? 한번 분석 좀 해서 시간 나면 한번 좀 그렇게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님도 홍보 지원 2억 어찌 보면 2억이 투구로 나온 거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유사한 지역에 홍보 지원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이제 저번에 제가 별도로 보고 받았는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계획이 세워지면은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통합 예약 시스템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빨리 가서 우리가 지금 물놀이장 조금 있으면 개장하면 그 또 그런 통합 예약할 때 올해 그거 안 하면 뭐 넘어가는 거죠. 뭐요. 지금 뭐 4월, 5월, 6월 그죠? 네, 한번 얼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시행해서 뭐 올해 할 수 있는 건지 통합 그렇잖아요. 네, 올해 안으로는 시행 완료가 되는데 되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하나만 한다든지 좀 뭔가 운영상의 그 유연성을 좀 해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어제 그 뭐 우리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실장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행정복지센터 주차비 징수에 관해서 그 동장님 동장님 오셔갖고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장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들 보면은 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에 논란이 되고요, 그죠? 뭐 전국적으로는 뭐 한 3군데 정도가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그 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겠다니까 우리 실장님이 좀 그 관할 주민센터 좀 방문하셔서 어떻든 해결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 건가 한번 그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어떻게 또 실장님 입장에서 좀 저는 제가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이 한번 좀 다른 쪽으로 방안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좀 보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렇다고 그 동 하나만 그 기계가 보니까 5,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게 예. 월세 받으면 6,600만 원이라던데 그러면 뭐 그거 거기 설치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다 설치하기를 원하지. 여기 의원님들 다 요구하면 다 설치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작게 보면은 동장님의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하고 크게 보면 우리 또 청주시 전체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오는 그런 문제가 걸리니까 그 또 이게 또 그 보니까 관련 예산도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알고 조례와 예산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좀 이러한 그 논란에 좀 쟁점화되는 이런 조례들은 우리 실장님도 뭐 많은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의회하고도 그냥 입법 예고해놓고 그냥 당장 와서 이 조례 보여주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런 그 좀 논란에 또 이렇게 좀 논쟁이 되는 거는 좀 미리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요. 저 그 조례하고요. 5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하면은 여기 옆에 우리 김영순 과장님 계시지만은 최소 3개월 또는 5개월을 고민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요. 제가 시정 질문 하나 준비하는데도 지금 올 내내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9월 달에 가서 할까 말까 할 거예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시장님의 또 요구사항도 있고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뭐 급한 건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보류했다가 다시 또 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여기 의원님들 거진 다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우리가 보면 뭐 5권장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의원들의 또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거에 그런 논쟁이 되고 좀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들은 좀 미리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번에 또 읍면동 시장 징수 관련돼서 아니 그거는 하나의 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할 거 있으면 좀 오랜 좀 소통 좀 하고 네. 우리 여기 뭐 정태원 의원님도 뭐 또 이 통장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좀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 좀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대변인 말씀드리고 이문수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계획 세워가고 좀 의원들하고 좀 소통해서 어떤 예산이나 조례나 좀 소통을 좀 해서 또 생각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소통을 해서 같이 우리 의회가 우리 또 특히 행정안전위원회가 같이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또 내일 예산할 때는 안 오실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들도 열심히 서로 같이 소통하고 예. 나중에 저기 조례안이나 그런 할 때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시간을 두고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소통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뭐 이제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 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